자, 먼저 3교시 수업 내용입니다. 기타 메모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첫 번째 나온 게 플래시 메모리죠. 우리가 램과 롬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램은 D램, S램 이런 거 있다 그랬죠? 롬은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 이런 거 있다 그랬어요. 근데 롬은 내용을 지워지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건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소량의 내용을 좀 고치면서 쓰자라고 했던 게 뭐 그걸 자외선으로 수정할 수 있거냐 아니면 전기적 신호로 수정할 거냐, 그래서 EP롬이냐 EEP롬이냐라고 했는데 그 EEP롬을 용량을 크게 하자. 그래서 만든 게 플래시 메모리고요. 그 플래시 메모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USB 메모리예요. 디카 메모리,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간 디카 메모리나 MP3 플레이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그 기억 공간 회로, 그걸 우리는 플래시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 안에는 이렇게 CPU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메모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예, CPU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메모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CPU고요. 여기는 CPU고. 저를 좀 써볼까요? CPU가 되는 거고요. 예, 이쪽에는 이제 메모리인데 여기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 주기억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CPU에서 메모리로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차이가 나요. CPU보다는 메모리가 훨씬 느려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CPU는 한 3300이라는 속도로 가고 메모리는 한 600, 700이라는 속도밖에 못 가요. CPU는 전달할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빨리 전달하고 또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란 말은 지시예요, 지시. 너 이거 좀 해! 라고 전달을 하고 딱 자기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메모리가 너무 느리니까 CPU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메모리 속도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메모리가 느린데 느린 메모리 보고 CPU 뭐 따라오라 그러면 못 따라오잖아요. 자, 이거예요. CPU하고 메모리가 있는데 둘이 택배회사야. 택배회사 차량인데 CPU는 시속 3300km로 가고 메모리는 600km로 가는 거야. 하나는 60km, 하나는 330km야. 근데 CPU는 속도를 낮추질 못해. 메모리는 속도를 빨리 하질 못해. CPU는 속도를 낮출 수는 있어. 그러면 CPU라는 택배에 있는 물건을 메모리라는 곳으로 전달을 하려면 천상 CPU라는 택배 차량이 천천히 가야 되죠. 메모리에 맞춰서. 그럼 메모리한테다 똑같은 속도로 가면서 메모리라는 차량에다가 데이터를 전달을 해요. 그럼 메모리는 또 그 속도로 계속 갈 거고 이제 CPU는 빠르게 쭉 가서 자기를 하러 또 가야 되는데 메모리로 전달할 때마다 느려지면 일 못하죠.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직접 전달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직접 전달하는 건 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크다. 직접 전달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고 좀 빠른 곳, 좀 빠른 애가 어디 없느냐 이거지. 빠른 곳 어디가 없냐 이거. 이렇게 빠른 데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메모리한테 나중에 전달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CPU가 워낙 빠르니까는 메모리를 직접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는 임시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빠른 임시 공간을 전달해 놓고 CPU가 이 임시 공간에도 전달을 해주면, 그러니까 CPU 차량 옆에 임시 배달차가 하나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CPU가 메모리를 전달할 거 있으면 임시 차량에다가 던져 놓으면 임시 차량이 메모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임시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이거를 우리는 캐시 메모리라고 부르자. 캐시 메모리라고 부르자. 영어로는
CH 캐시 메모리라고 부르자. 예.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린터에서 스풀을 배웠잖아요. 스풀은 프린터에 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스풀처럼 스풀은 메모리에서 프린터로 전달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스풀을 거쳐서 가면 편할 테고, 마치 캐시도 스풀처럼 CPU에 있는 전달사항을 메모리로 직접 보내지 말고 캐시한테 보냈다가 캐시가 받아가지고 천천히 메모리한테 전달해주면 될 거 아니냐. 메모리 속도에 맞춰주면. 그러니까 스풀도 임시 공간의 의미가 있고 캐시도 임시 공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캐시는 이론적 공간이에요. 이론적 공간. 실제로 그런 공간은 없고요. 이론적으로 만들자 이거지. 그러면 이론적인 거를 실제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쓸 거냐 이거지. 캐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봤더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SRAM이 있었잖아요. SRAM. D램 말고 SRAM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이 SRAM을 캐시 메모리로 사용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지겠죠? 근데 우리 486 있죠? 486. 486에는요, 메인보드 안에 CPU 메모리 꽂고 캐시 메모리를 별도로 사서 꽂았어요. 메인보드 안에다가. 근데 펜티움 시절서부터는 CPU 내에, 요 CPU 있죠? 요 CPU 내에다가 캐시 메모리가 아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PU를 구매하실 때,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뭐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요 CPU 내에 캐시 용량을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근데 캐시 용량이 작으면 가격은 싸고 대신에 그래픽 처리 같은 경우 헐떡이 떨어져요. 성능이. 아리안글이나 엑셀이나 인터넷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래픽 요소 있는 거 있죠.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맥을 못 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해서 사용을 할 때 어떤 용도로 할 건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인터넷에서 EBS 교육방송 들으면서 수능 공부만 할 건지, 워드, 엑셀 작업 하는 거, 거기까지만 할 건지, 아니면 게임을 매니아처럼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CPU의 가격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보편적 사용하는 CPU는 한 55,000원. 그래픽 용도로 사용하는 CPU는 20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가 아무래도 그래픽 처리하는 데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컴퓨터가 의외로 싸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싸다? 그럼 캐시 메모리 용량이 작아요. 여지 없어요. 예.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사셔야 돼요. 자, 버퍼 메모리. 자, 그러면 아까 캐시 같은 경우도 속도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그러면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 해결해줘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캐시같이. 이거를 버퍼라 그래요. 버퍼 메모리라고 하고요. 하드디스크에도 버퍼가 있어요. 하드디스크도. 자, 제가 이 작업을 하다가 저장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이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저장되는 거예요? 보조기억장치. 근데 주기억장치 속도를 기준으로 보면 보조기억장치는 너무 느려요. 그러면 제가 한 50페이지 분량을 작업을 해놓은 거를 저장하라고 하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5분, 10분씩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하면 안 되니까는 하드디스크 안에도 버퍼 메모리를 둬요. 주기억장치만큼 빠른 메모리를 둬요. 그래서 걔가 저장 명령을 거는 순간 그 버퍼에다 저장을 시켜놔요, 먼저. 근데 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급한 대로 저장을 해놓고 얘가 실제 하드디스크에다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조립을 해서 쓰는 입장인데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한번 좀 볼게요. 용어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가보면요, 컴퓨터 가격을 여기서 표시해줘요. 부품별로.
어디 거는 얼마 어디 거는 얼마 하고 쭉 보여주는데, 자, 한번 먼저 볼게요. 주요 부품 중에 CPU는 이렇게 23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께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거는 10만원대도 있죠. 이건 3세대, 6세대인데 i3, 이건 6세대인데 i7, 357이 있어요. 357인데 3은 보급형, 5는 중급형, 7은 전문가형. 비싸요, 가격이. 예. 이거는 이제 i5죠. 중간에 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근데 이것도요, 비싼 거, 가격 비싼 거는요, 얼마인가 볼까요? 360만원. 한 개가. 이런 걸 사면 혼나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요. 뭐라고 써있나 보면. 이거는 이제 판매하는 매장들이에요. 판매하는 매장들이 쭉 있는 거 보이는 거고요. i3 123,700원 정도 한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특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스레드가 4개고, 속도는 3.7기가고, L3 캐시가 3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L3 캐시, 캐시 메모리예요. 이게 3메가예요. 그런데 아까 비싼 거 있었죠. 비싼 거. 네, 최고로 성능 좋다고 하는 거는 과연 캐시가 얼마큼 되나 한번 볼게요. 네, 캐시가 8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3메가요. 쟤는 8메가니까 가격이 비싼 이유가, 성능도 빠르지만, 성능도 좋지만 캐시 메모리가 엄청 비싸거든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싸죠. 이거는 싸지 않습니까? 6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럼 캐시가 얼마큼 되나 볼게요. 3메가네요. 3메가네. 그렇죠? 예.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주로 같은 펜티엄이라고 하지만은 얘는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주로 업무용으로 쓰긴 그렇고, 우리 학습용 있죠. 인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인터넷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CPU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요. 요거는 전문가형 쓰고요. 우리 큰애가 이제 건축공학 그래픽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애는 i5로 사줬어요. i5. 이거 6세대고 4세대 때. 괜찮습니다. 그런 거 쓰셔도 충분하고요. 자, 그러니까는 속도 차이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3기가, 3.3기가, 여기 3.2기가, 여기 3.5기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CPU의 속도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하드디스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웨스턴 디지털 4TB고요 4TB고 요거는 1TB고, 여기 보면은 지금은 잘 안 보이, 여기 써있네요. 64메가 이렇게 써있어요. 64메가 그 다음에 128메가, 이게 버퍼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캐시라고도 표현하는데 버퍼, 얘는 32메가죠. 그러니까 32메가하고 128메가하고는 버퍼 용량이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용량도 4배 차이가 나지만, 어떤 거는 1테라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64메가짜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32메가짜리도 있고요. 그럼 가격이 좀 떨어져요. 예. 그 다음에 같은 4테라라 할지라도 어떤 거는 128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회사 브랜드가, 어디는 시게이트,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도 빨간색 레드냐 또는 블루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용도가 좀 있어요. 예. 그런 걸 보고 구매하는 거예요. 조립을 하는 거고요. 그는
이런 128메가짜리는 성능이 좋아요. 6테라입니다. 6000GB 하드예요. 예,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경우는요. 이게 PC용이니까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꽂아 놓으면 뭐 용량 크죠. 네, 크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뭐 1테라 이런 것도 있고요, 8테라 이런 것도 있네요. 8테라 128 이런 거예요. 네, 여러가지 뭐 2테라. 근데 너무 비싸네요. 70만원가량 하니까는 금액 보고. 이거는 256기가네요. 그렇죠? 아까 얘는 128메가고 얘는 256메가인데 같은 8테라인데 가격은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 걸 보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하드디스크는 WD,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브랜드하고 시게이트라고 하는 시게이트라는 회사. 이 두 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요. 우리나라 삼성은 이제 생산 안 합니다. 삼성 하드가 나왔다가 이제는 생산을 안 해요. 삼성 하드를 이제 뭐 접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하드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용량에 따라서 비싼 게 있고요. 처리 성도에 따라서, 처리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일 싸네요. 50만원. 8테라인데. 요런 거. 256메가, 256메가. 얘는 뭐다? 레스큐어. 그러니까 복구 기능이 들어있는 거하고 그런 게 없는 거하고.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좀 한 2만원 차이가 나지만 더 훨씬 좋고요.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더 내려가 있네요. 여러가지 보는 겁니다. 무상 2년, 무상 3년. 3년간 무상 서비스 해주니까 2년 6개월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져가면 새 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얘는 무상 2년 동안 쓰는 거고요. 그런 걸 가지고 컴퓨터를 우리가 조립을 할 때 감안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무작정 막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완제품들은 어떤 게 뭐가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관상에 예뻐 보이고 성능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영업사원이 좋다라고 하면 아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일일이 다 조립을 해서 맞추는 편이고요. 자, 버퍼 메모리는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하드에도 버퍼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연관 메모리. 컴퓨터는요, 뭐든지 저장을 하려 그러면 주소를 갖고 기억을 해요. 주소. 몇 번지 주소를 갖고 기억하는데, 주소 대신에 내용을 갖고 기억을 하기도 하거든. 내용. 여기는 139번지 1호인데 이런 거 말고 서브센터? 서브센터 길 건너에 있는데, 어디 우체국? 그럼 길 건너에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갖고 기억할 때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라고 불러요. 그런 메모리도 있어요. 그 다음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는 데이터 보관용이에요. 주기억 장치 용량이 작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억 장치가 가장 빠른데 업무적으로 처리할 때 용량이 작고 전원이 차단되면 내용이 지워진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를 둬가지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조기억 장치에 두고두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전축판 같이 여러 개 철판을 붙여놓고 쓰는 거예요. 금속 철판에다가 자석 물질을 입혔죠. 그래서 자기장 형성이 일어나게끔 자석 물체로 데이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얘는 더 이상 이제 안 빨라져요.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회전이 1분에 7200바퀴 돌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더 이상 빠르게 하면 흔들림이 생겨요. 노트북 요즘 가볍잖아요. 그 가벼운 노트북에다가 엄청나게 빠른 회전체를 갖다 두면은 노트북이 드르르 떨린단 말이에요. 그럼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용량을 많이 늘릴 수는 있잖아요. 아까 뭐 8테라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게 늘리는 건 괜찮은데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SSD라는 걸 만듭니다. SSD는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하드디스크처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근데 SSD는 플래시 메모리가 돌다 보니까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회전체가 아니고 전기를 덜 먹고요. 소음과 진동이 없고요. 열도 덜 나고요. 근데 단점은 아직 비싸요. SSD는 보니까는 뭐 128기가, 250기가 뭐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250기가가 얼마냐면 한 10만원 가요. 아까 2테라가 10만원, 2테라. 2000기가가 10만원이야. 근데 SSD는 250기가, 약 8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 10만원 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SSD가 비싸지만 SSD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해 놓으면 무진장 빨리 움직인다. 그 다음에 거의 안 쓰는 CD-ROM 이런 것도 있고요. DVD도 있죠. 아직까지 DVD는 쓰나요? 블루레이 디스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DVD보다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블루레이 디스크예요. 블루레이 디스크는 약 25기가 정도를 저장해요. 디스크 한 장에 많이 저장할 수 있죠. 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단위를 좀 볼게요. 단위. 시험에는 단위가 간혹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바이트 다음에 1000배, 1kB, 그게 1000배, 1메가바이트, 그게 1000배, 기가, 그 다음에 테라, 페타, 에타.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에타. 예.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테라바이트 쓰죠. 1테라바이트, 2테라바이트 뭐 이렇게 씁니다. 페타나 에타로 가지는 않았고요. PC는 슈퍼컴퓨터는 페타, 에타로 갔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속도는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피코, 펜토, 아토. 그러니까 나노공학 이런 거 들어보죠? 나노공학? 나노산업 뭐 이런 거 있어요. 나노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굉장하게 작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혈관 캡슐, 혈관 로봇이 나와요. 혈관 로봇. 혈관을 다니면서 혈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혈관에 뭐가 막히면 뭐 동맥경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혈관 안에다가 로봇을 주는데 그게 10억분의 1mm 나노라는 단위를 만들어서 아주 작은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혈관을 다니면서 어디가 좀 찌꺼기가 붙어 있으면 찌꺼기를 쭉 뚫고 지나가지. 청소기 같은 거로. 예. 그러면 혈관이 뻥 뚫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혈관이 잘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로봇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회수시켜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든지. 옛날에 이제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위 내시경 캡슐 집어넣는 거 있었어요. 캡슐. 근데 캡슐이 커요. 근데 나노공학으로 만들면 아주 조그맣게 만들죠. 그래서 지가 그 안에 뱃속에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응 하면 나가는 거죠. 뭐. 예. 이런 게 이제 나노죠. 나노. 피코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빠른 거. 가장 빠른 장치는 CPU죠. CPU에는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CPU는 레지스터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중에서는 SRAM, 캐시로 사용하는 SRAM이 두 번째로 빠르고, 그 다음에 DRAM, ROM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는 SSD, 그리고 하드디스크. 나머지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집디스크 보셨습니까? CD-ROM 보셨는데 집디스크 못 보셨잖아요. 플로피 디스크도 우리 안 쓴 지 오래됐잖아요. 디스켓.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도 자기 테이프 우리 만져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캐시, SRAM, DRAM, 그 다음에 뭐 SSD, 하드디스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면 장치. 이제 화면에 뭐를 출력해 줘야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처음에 브라운관이었죠. 브라운관. 그걸 CRT라고 부릅니다. 예, 안에 진공 상태인 안쪽에다가
전자총을 이용해서 빛을 쏘는 거예요. 전자총이 약 22,000V까지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가지고 진공관 안쪽에다가 유리 쪽에다가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빛이 이제 색깔로 보이니까는 그림이나 글씨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LCD가 나오고 PDP가 나오고 LED가 나왔죠. 근데 PDP는 지금 생산 안 합니다. PDP는 우리나라에 생산을 안 하고요. LED는 발광다이오드라 그래요. 발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는 LED는 어디서 쓰냐면요. 아주 오래됐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도 LED는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LED가 컸거든요. 꼬마 전구처럼 컸는데 지금은 LED가 얼마나 작냐면 바늘로 콕 찍은 것처럼 작게도 만들어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반짝반짝 빛을 내요. 그런 빛내는 LED를 텔레비전 안쪽에다가 우리 스마트폰 안쪽에다 쭉 붙여놓은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색깔이 쫙 변하게끔. 우리 스마트폰 이게 LED지 않습니까? 화면이. 근데 LED 특징이 뭐냐면 전기를 덜 먹어요. 전기를 덜 먹어요. 그리고 되게 밝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건널목 신호등에 도로 또 교통 표지판 있잖아요. 빨간색, 뭐 주황색, 녹색 이런 신호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이라든지 카운트 몇 초 남았어요 라든지 또 건널목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명등을 달아주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이게 다 LED예요. 옛날에 전기는 무척 밝게 하기 위해서 특수 전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전구가 전기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LED만 달아놔도 굉장히 오래가고 밝아요. 자, 픽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픽셀? 바둑판처럼 아주 작은 모는 종이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칸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색깔을 표현해요. 우리 모는 종이 아시잖아요. 모는 종이. 그 모는 종이가 엄청나게 작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화면이 가로 1280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디카 있잖아요. 디카로 사진을 찍으면 가로가 4000 정도 나와요. 가로가 4000이라는 거는 4000개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가로가 4000, 세로가 3000이면 4, 30이 1200만 화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픽셀에 있는 가로, 세로를 다 곱한 게 해상도가 되는 거죠. 해상도. 전체 해상도, 뭐 가로 해상도, 세로 해상도. 그러니까 지금 가로가 1024개라고 써 있으니까 그 가로 해상도 1024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걸 가로와 세로를 다 곱하면은 전체 해상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잽니다. 센티미터로. 과거에는 인치로 표현했다가 17인치, 19인치 이렇게 표현했다가 국가표기법이 바뀌는 바람에 미터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센티미터로 표시합니다. 시험에는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인터럽트. 인터럽트는 뭐냐면 중단 개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은 중단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급한 전화가 왔어. 문자가 온 거야. 문자가. 근데 오늘 밥 잘 먹고 있었어요. 이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엄마 나 좀 살려줘. 이런 문자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고 뭐고 좀 멈춰야지. 해결 봐야죠.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봐야지. 그런데 다시 복귀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가급적이면 복귀하라는 거죠. 우리 컴퓨터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막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인쇄를 하다가 이 프린터가 멈췄어.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거야.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러면 하던 거 멈춰야죠. 가서 봐야지. 뭔 일인가 봤더니 종이가 없대. 그럼 종이 넣어줘야죠? 종이 다시 보충해주고 복귀해야죠. 그리고
플레이 좀 뭐야 그 프린터기에 가서 뭐 버튼 누르면 계속 인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마저 찍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작업으로 복귀해서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어떤 장치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식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걔를 물어봐야 돼. 왜, 뭔 일이길래 바이러스 걸렸대요. 그럼 하던 거 멈춰야 되거든. 잉크가 없대요. 그럼 잉크 넣어줘야 되거든. 멈추거든. 또 심한 경우는 정전이 되기도 하죠.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 복귀 못하고 있지. 하던 걸 멈추고 딱 기억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정전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전원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해야죠. 대형 컴퓨터들은요, 정전이 되고 나서 다시 전원을 켜면 아까 하던 거 이어서 다 마저 해요. 인터럽트에 의해서 알아서 합니다. PC는 그게 잘 안 되죠. PC는 잘 안 돼요. 자, 인터럽트는 중간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현재까지를 일단 중단하고 그 상황까지를 저장해요. 저장하고 그 일을 처리해야 돼요. 해결을 봐야 되겠죠? 해결을 보고 다시 복귀해야죠. 복귀해서 마저 일을 하는 거죠. 자, 인터럽트는 크게 외부 인터럽트, 내부 인터럽트,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책에도 써있죠. 외부 인터럽트는 뭐냐면은 정전이라든지 프린터를 한참 인쇄하고 있는데 마우스로 인쇄 취소를 딱 눌렀어. 그럼 중간에 인터럽트 걸리는 거예요. 취소 버튼 눌러도 인터럽트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게 외부 인터럽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터럽트는 뭐냐면 뭐 내부적으로 어떤 명령을 잘못하는 바람에 오류가 났다든지 하는 거를 말하고 트랩이라고도 하죠. 트랩.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도 있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중간에 멈춘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라고 부른다.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는. 그래서 따로따로 발생하면 먼저 발생한 걸 처리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외부 인터럽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를 해결해 가고 나면은 내부 인터럽트를 두 번째로 하고 내부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하는 거예요. 외부 인터럽트랑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외부 인터럽트를 먼저 해야 돼요. 순위가 높아요, 걔가.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DMA라는 말이 나왔는데 컴퓨터가 모든 거를 다 챙겨내야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CPU가 하려니까 CPU가 너무 어려워요. 바빠요. 삼성그룹 회장이 택배 업무도 다 해야 되고 전화 상담도 해야 되고 경비 업무도 다 하려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비는 경비 업무 따로 맡기고 택배는 택배 업무 따로 맡기는 거예요. 네가 직접 해라라고 권한을 부여하죠. 그 권한 부여해주는 건 채널이에요. 채널은 권한을 부여해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채널이 있나요? 어디 갔지? 그 앞에 있나요? 채널이 앞에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외부 장치를 관리해주는 권한을 넘기는 게 채널이고요. 주기억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데 이때 CPU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매번 지시하기가 벅찬 거라. 그래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렇게 해주는 게 DMA라는 기법이에요. 다이렉트 하는 방법이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메모리 접근을 CPU 간섭 없이 직접 하는 방법을 DM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장치의 관리 권한을 주변 장치의 제어 권한이나 관리 권한을 CPU로부터 위임받아서 직접 해주는 건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 자, 포트. 페이지 넘기시면 포트라는 말이 나와요. 포트. 버스라는 말이 먼저 나오네. 버스부터 먼저 볼까요? 버스는 뭐예요? 버스는 실어 나르는 통로예요.
실어 나르는 통로. 사람을 태고 다니는 것도 버스죠? 거기에 사람을 실을 건지, 화물 실어 나르는 화물 버스 터미널이고, 멀리 나가는 거는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에 다 버스가 있거든, 터미널에 가면은. 그 버스라는 거는 실어 나르는 곳을, 실어 나르는 통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를 버스라고 하는데, 크게 내부 버스. 내부 버스는 뭐냐면, CPU 내에서 움직이는 거. CPU 내에서 레지스터 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CPU 내에서 움직이는 거. 외부 버스는 뭐냐면, CPU하고 다른 장치에 왔다 갔다 하는 거. CPU하고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장 버스는 뭐냐면 버스가 없으면 버스를 확 늘려야죠. 버스를 늘려야 되는데 그림 볼게요.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보이나요? 이게 버스예요. 이게 메인보드라는 곳에 꽂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순금입니다. 순금이에요. 요거만 녹여서 쓰면 순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녹였다고 해서 금반지는 안 되고, 얘를 많이 녹여야죠. 예, 이거. 금이, 이건 은이에요. 이건 옛날 거네. 금이 안에 은이 달려있네. 그렇죠? 이건 은이고, 이건 금이고, 이건 금이고. 아, 하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드는. 이 철판에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끔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게 SSD고, 이게 하드 디스크인데, 여기 보시면 하드를 여러 개를 꽂을 수 있게끔 해놨죠. 하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되게 많이 꽂게끔 해놨죠. 이건 하드 렉.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많은 양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공관, 아까 보셨던 진공관이고, 메인보드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기. 노란색, 빨간색, 여기에 메모리가 꽂히는 거예요. 여기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자, CPU를 열어보면, 이 캡을 열어보면 CPU를 꽂는 공간이 있는데, CPU도 금이 달려 있습니다. 금이 전기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여요. 전기를 가장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게 금운동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빨리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자체에서 움직이는 거는 내부 버스. 얘랑 움직인다 그러면 뭐다? 외부 버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데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들이 보여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게. 이걸 확장 버스라 그래요. 확장 버스. 그래픽 카드라든지 또는 TV 수신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여기 보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확장 버스라고 부른다. 확장 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뒷면에 보면은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 모니터 연결하는 자리, 인터넷선 연결하는 자리, USB 연결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부에 붙어 있으면, 아까 여기 메인보드에, 메인보드 이쪽에 붙어 있으면, 여기 붙어 있으면, 이게 내부 버스고, 외부 버스가 되는 거고, 없이 별도로 추가해서 쓰는 거라면 확장 버스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왜? 뭔가를 연결을 해야, 뭐를 전달을 하던 말 건 아닙니까? 예, 그런 말들이 보이고요. 포트란 말이 나와요, 포트. 포트는 연결, 고리를 포트라 그래요.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죠. 우리 뒷면에 보면 키보드 꽂는 자리, 마우스 꽂는 자리, USB 메모리 꽂는 자리 다 있잖아요. 그런 꽂는 자리를 우리는 포트라고 부릅니다. 포트. 직렬 포트, 병렬 포트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렬이 빨라요? 병렬이 빨라요? 직렬은 순서대로 가는 거고 병렬은 떼거지로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빠르죠? 병렬이 빠르죠. 근데 병렬이 빠른데 지금은 병렬을 안 써요. 직렬로 되바꿨어요. 빠른 직렬을 쓰자. 옛날에는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앞사람 어깨에서 손을 올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 오는 길 두 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직렬인데, 차에다가 사람을 잔뜩 태워가지고 한꺼번에 간단 말이야. 그게 병렬이야. 그 병렬이 빠르고 좋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병렬 처리하려면. 우리도 도로를 4차선에서 8차선 만들려면 도로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로 보상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KTX. KTX는 가는 길 오는 길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각각 하나만. 그럼 되게 빠른 속도로 많이 실어 나르잖아요. 이게 새로 나온 빠른 직렬이에요. 빠른 직렬. 그 빠른 직렬이 우리 책에 있나 모르겠는데요. 사타라는 게 있는데, 사타. 없다. 여기는 안 보인다. 뒤에 가서 좀 있을지 그때 한번 찾아볼게요. 예, PS2. PS2는 아까 보셨을 텐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 그 마우스 꽂고 키보드 꽂는 자리 있다 그랬죠? 컴퓨터 뒷면에 여기에 여기 보면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 있잖아요. 보라색은 키보드, 파란색은 마우스. 이거 PS2예요. PS2고요. 요게 직렬이고요. 요게 직렬이고 병렬이고요. 직렬과 병렬은 너비가 달라요. 얘는 9핀, 병렬은 24핀. 그 다음에 USB는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 키보드 쪽이 마우스에 쓰잖아요. USB. 그 다음에 1394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1394가 현재 안 보이는데, 1394는 디지털 캠코더 같은 거, 디지털 캠코더 그런 거 연결할 때 쓴다든지,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 있었죠? 거기에서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하드도 연결하기도 합니다. IRDA는 뭐냐면요, 적외선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장치예요. 주로 노트북에는 이 IRDA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상시 다른 데는 좀 없고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현재 이 책에는 안 보이나요? 요거 HDMI, 디스플레이 포트, 블루투스 이런 말은 없나요? 요거 좀 메모하세요. 그러면요, HDMI, 요것도 제가 적어드릴까요? HDMI라는 게 있고요. HDMI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P인데 이거를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블루투스. HDMI는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비디오, 오디오가 한꺼번에 전송되는 겁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요, 케이블 TV 셋톱박스 있죠. 케이블 TV에 셋톱박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셋톱이 이상하다. 시옷이 하나 빠졌구나. 셋톱박스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TV에 HDMI 단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에도 셋톱박스에 보면 HDMI 단자가 있습니다. 그걸 케이블을 연결해주면 케이블 TV 셋톱박스에 있는 영상 신호하고 오디오 신호가 TV로 한꺼번에 가는 거죠. 그러면 화면도 보이고 소리도 보입니다. 고화질로 보이기도 하고 3D로도 출력이 가능하죠. 디스플레이는 뭐냐면은요,
이것도 영상과 음성을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고해상도 모니터에 많이 사용을 해요.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블루투스 들어보셨죠? 블루투스 이어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헤드셋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무선통신에 쓰는 거예요. 덴마크인지 스웨덴인지 하는 나라에 전설의 임금이, 정설의 왕이 있어요. 해적왕. 동네에 해적들이 이렇게 몇 팀들이 있었어. 이 동네 가면 바닷가가 있으니까 이 동네 가도 해적, 저 동네도 해적. 그래서 누가 상인이 지나가면 해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잖아. 근데 어느 날 이 해적들을 무찔러 가지고 거대한 해적 왕국을 세운 왕이 있어요. 왕. 그 왕의 이름이 블루투스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주 근거리 통신망, 근거리 무선 통신망에 통합을 했다라고 해서 블루투스라고 쓴 거예요. 블루투스는 리모컨도 쓸 수 있고 셀카봉 같은 것도 블루투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셀카봉 리모컨 같은 거. 그러니까 10m에서 최대한 20m 내에 있는 무선 통신, 얘를 총괄적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블루투스입니다. 뭐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플러그 그것도 기억하세요? 핫플러그 이거. 핫플러그는 뭐냐면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우리 USB 메모리 컴퓨터 켜놓고 뺐다 꼈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빼면 타버리, 안에 회로가 고장나고 켜져 있는데 뭐를 꽂으면 그 꽂는 장치가 타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있고 안 그런 것도 있지만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는 핫플러그, 핫스와핑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 중간에 확 빼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바이오스 설명 드릴게요.